그럼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DMZ 헬프센터에 있는 이나영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덕경 지역의 군 유유지 활용과 도시재생, 춘천과 철원을 중심으로라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고요. 오늘 발표는 대연구 지역과 관련된 현황과 사례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최근에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공병력을 대폭 줄이고 덕경 지역의 군부대를 이전 해체하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철원, 하천, 인대, 양구, 고성 등의 덕경 지역은 거의 지역 인구수에 맞먹는 병력이 주둔을 하고 있는 그런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경제는 군부대와 관련이 있고 특히 군인들의 소비 활동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문제에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원도 덕경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빠져나간 다리에 유휴 공간이 생기면서 이러한 군 유휴지 활용에 대한 문제가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덕경 지역의 군부대 이전 해체에 따른 군 유휴지 활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의 대응 방안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군 유휴지와 관련된 관련법 부재라든가 또 군사 구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인 대안 수립의 마련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덕경 지역 15개 시군 중에서 저는 이제 강원도 철원군하고 춘천시를 사례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 타원에서 군사도시로서 군부대 부지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공원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항공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또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촌 지역 차원에서 가장 많은 사단을 가지고 있고 최근 부대 이전이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군부대 이전 문제가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주로 주민 설문조사와 현장조사와 또 이제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한 FDI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와 철원군 주민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고요. FDI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국방개혁 2.0과 적경 지역입니다. 국방개혁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와 또 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부대 구조를 대폭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국방개혁은 이미 2005년에 1.0을 시작으로 2.0으로 보완이 된 상태고요. 2005년, 2009년, 12년, 14년, 18년에 걸쳐서 현재 이제 개혁안이 수정이 되었고요.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첨단 기술의 발달로 부대 구조를 개편하는 그런 방향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특히 이제 육군에서 상비 병력들을 많이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적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군 병력 2만 6천 명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의존도가 이런 높은 적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많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같은 그런 것들 문제 때문에 적경 지역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적경 지역의 이런 악순환 구조를 살펴보면은 경제 위기도 있지만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 전체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적경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적경 지역의 피해 문제를 살펴보면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제 경기 북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군 주둔에 따른 피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군 주둔 및 군사 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그런 피해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 주민들 대다수도 군 주둔하고 군사시설로 인해서 도시개발이라든가 대상권 행사와 관련된 피해를 많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소음이라든가 정신적 피해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사회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1순위로 선택된 항목이 바로 지역 발전 저해와 2순위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의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이 순위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적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지 규제라든가 군사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강원도 철원 같은 경우에는 군사 규제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춘천 지역의 주민들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거주지도 석사동, 태계도 이런 지역들도 있지만 신부국 같은 경우에는 태군의 이군단이라든가 항공부대 이런 이제 군 주둔지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철원 지역에도 인구 통계학적 정보가 다음과 같고요. 네, 거주지를 보면 철원 같은 경우에는 갈말, 동성, 철업, 이렇게 서면 이런 지역들이 주로 많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서면 같은 경우에 태군의 그 3, 4단 이전과 관련된 그 부대가 많이 좀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 해체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비교를 살펴보면 군부대 이전 해체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살펴보았을 때 춘천은 약간 후방 지역이라서 보통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철원 지역은 최전선에 있고 군부대가 밀접한 생활권에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 반대랑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해체될 경우 지역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지역상권 붕괴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공동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 해체로 인한 피해 업종들을 살펴보면 그 지역보다 숙박 및 음식 업종들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 해체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질문에서 비교를 살펴보면 철원 지역이 굉장히 높게 났고 그러면 이주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에도 역시 철원 지역이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없다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역 문제 해결 주체를 살펴보면 시군의 지자체들의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극단대로 군부대 이전 및 병력 감축의 어떤 대책으로 제시하는 게 군부대 유부대 개발이라든가 군 장병들의 이제 외출 외박 일수를 한다던가 군 장병들의 위수 지역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정 지역의 군 유유지 활용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현황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강원도 군 유유지 현황은 강원도 15개 시군의 군 유유지는 총 321제곱미터고 이 중에서 강원도 6개 적정 지역 중에서 철원군의 군 유유지 면적이 가장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유지는 현재 군에서 활용 계획이 없어서 매각 교환으로 처분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할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사 국방 시설 이전 특별 회계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고 현재 군에서는 군용지 가운데 사용할 용도가 결정되지 않거나 사용해온 군용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토지를 미활용 군용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용지의 개념도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에서 승인하도록 승인된 토지로서 용도가 결정된 행정재산과 용처가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산으로 또 구분이 되고 있고 군 유유지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재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춘천군 군 유유지 활용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공기관의 이전인데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석사동 사거리 인근 옛 군부대 부지에 춘천의 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경자동차 부대로 2012년에 이전하면서 도심 속의 미개발지로 남아있던 부지고요. 최근에 이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대부분은 다 국방부 소유이고 현재는 강원대학교 시설 부지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청사 이전을 위해서 현재 학교 부지 시설 일부를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 그 계획 시설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법조타운의 그 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원시설입니다. 그래서 근화동 옛 미군 주둔지였던 캠프페이지에 시민복합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가 있었던 캠프페이지는 2007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기지로 2014년 춘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된 곳입니다. 2007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이 기지는 54만 제곱미터 부지에 현재 문화재 발굴과 토양 오염의 정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이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붙어서 춘천시로 현재 이관이 되었고 시민복합공원하고 도시숲으로 이제 조성이 될 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조성하기 전에 이 미군 부대의 이제 토양 오염 문제라든가 문화재 발굴과 같은 작업들을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이 캠프페이지 부지의 모습과 현재 여기 현수막으로 안내문구로 문화재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 및 여가 시설입니다. 그래서 백이 보충대가 춘천에 있었는데요. 2016년에 해체된 이후에 최근에는 그 부대에 다른 부대가 들어와 있고 그 부대도 이제 나중에 다른 곳으로 또 이전할 계획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 주차장 1원에 를 부지를 춘천시에서 매각을 해서 2020년 여기 7월에 동물보호센터랑 유기동물보호센터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춘천의 최대 규모의 반려견 테마파크가 개장이 되어 있고 또 이 그 후평 산단에도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 플랫폼 센터라든가 또 반려동물 종합 의료센터를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 산업과 같이 이 플랫폼들이 이제 조성이 되면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춘천 예술촌 조성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술촌에는 도심 내 방치된 이게 군부대 터를 가 있는데 이게 보안사 등 군 관련 시설이 있었는데 약 10년 전부터 없어져서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곳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작 공작소가 올해 말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 이 2019년부터 옛 군부대 관석 8동을 리모델링해서 12월 달 중 완료를 할 예정이고 내년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도 시립미술관을 같이 건립을 해서 예술촌으로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는 8동의 그 리모델링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시립미술관이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철원군의 군 유지 활용 사례입니다.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DMZ 산림 항공관리소를 이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이제 김하읍에 있는 부대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DMZ 산림 항공관리소 군사 부지 공동 사무 업무 협약도 철원군청에서 맺었고요. 군과 이제 사단과 산림청이 같이 합동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철원 군부대에는 남북산림 협력센터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면 군부대에서는 귀농귀촌 공공주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군 경주연 산통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한 단기복무 군 전역자 전원마을 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군 정주연 산촌주택 시범 사업으로 이제 신청을 철원구청에서 2019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최근 군부대 유지 활용해서 국제 빙상장 유치 추진을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요. 철원군에서 10월 13일에 인천시 옹진구 북점면에서 열린 각종 지역의 시장 군수 협의회 정기 회의에서 지역 군내에 있는 군 유유지에 국제규격 빙상장 유치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당소는 동성읍 오지리에 위치한 군 유유지 8만 7천 부지를 활용을 한 건데 이전에도 이제 실내 빙상장 건립을 건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겨울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좀 혹한기가 길고 춥다 보니까 그런 이제 빙상장 유치라던가 그리고 생활권이 행정구역은 강원도인데 생활권이 이제 경기도나 서울하고 인접합니다. 그래서 세종하고 포통 고속도로 연결이라던가 광역 교통망이 구축이 되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기 때문에 이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서 또 이 부분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성읍 방흥리에 군사 훈련지에 조성된 이 고속정 꽃밭이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꽃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지역 홍보와 특산물 판매 이런 간접 효과까지 포함을 해서 고속정 꽃밭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제 가라앉은 지역 경기에 좀 활성화를 주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작용을 했고 지금 작년 코로나 19년에는 조금 이후에 20년 작년에는 조금 이게 좀 제약이 됐다가 이제 올해 조금 이렇게 개방이 다시 되면서 이제 활성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부대 시설 개방 사업도 이렇게 철원군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군 유유지 지자체 활용을 위한 그런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이제 문제가 시급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철원군청에서 정부에 건의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고속적 꽃밭 같은 경우에는 이 꽃밭이 평화를 상징하는 어떤 치유의 공간으로서 인기를 끄면서 그 지역 상권의 많은 활성화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에서 군 유유지 활용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 유유지 활용에 대한 기능을 물어봤을 때 주민들이 대체로 느끼는 것은 문화 관광 기능과 복지 여가 활용 기능을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군 유유지 활용 방향에 있어서는 공원이나 공공건물, 공공주택과 같은 공적 이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군 유유지 활용 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의 지역 재생 역량 강화가 가장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민간군의 상생협의체 구성이 그다음 순위였습니다. 그다음에 군 유유지 활용 정책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 소득과 연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군 유유지 관리 주체는 역시 시군의 지자체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와 지역사회 관계를 보면은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군 접경지대에서 최전선 쪽에 있다 보니까 군과 지역의 교류 협력이 좀 있는데 춘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좀 없다라고 의견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군부대와 지역의 상생 결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군부대와 지역사회 간 신뢰관계의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과 지역사회 관계 개선을 위한 주체들은 역시 시군 지자체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앞에서 제가 살펴본 이상의 연구 내용들을 살펴보면 군부대 이전 및 해체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또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군 유유지의 활용, 그리고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에 관한 내용들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이고요. 주로 이제 시군의 지자체에 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 유유지 활용 방안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모두 4가지를 볼 수 있는데 유유지 활용에 있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관련 법제도 검토와 개선 문제입니다. 적정 지역의 지금 지원 특별법도 개정이 돼야 되는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법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군 유유지와 관련된 문제는 징발 재산권으로 인한 원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또 환경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 매각시 또 부대 시설단의 어떤 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시설 활용의 시행의 어떤 문제점들이 또 해결이 돼야 되고, 또 군 유유지 활용의 그런 관리 운영의 참여 주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서는 민간군의 상생 협의체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 협의회가 결성이 돼서 2019년부터 진행이 됐고 최근에 3차 회의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운영 추진 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 지원 전담기구라든가 지원 체계 신설이 가장 필요한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시군 지자체 시각에서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제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남북 평화협력지구 개발청, DMZ 개발청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군 유지 활용 방안 시사점을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연구의 코로나로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춘천과 철원 지역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 박사님. 이 접경지역에서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유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청중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발언권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2년 전에 양구에 갔더니 제가 손 들었어요. 예. 최정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 발표를 힘들게 하셨는데 질문이 없으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전을 한 이후에 토지용 관계라든지 이런 걸 쭉 다 조사를 하시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까지 다 하셨는데, 저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 군 유휴지를 뭐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지금 여러 의견들 이런 것들을 쭉 다 제시를 하셨는데 저는 연구자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오늘 사실 여기 설문 내용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지역 대생 역량에 관한 또 설문조사를 또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현황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내용들은 뺐는데, 저는 이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유유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지역의 경제를 또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가장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지역재생 역량을 강화하는, 아까도 이제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이 지역재생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역의 뭐 정체성이라던가 지역의 자산이라던가 또 지역 공동체 활동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지역재생 역량으로 놓고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또 했었거든요, 따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들에 나온 결과들을 사례로 토대로 해가지고 지역에 맞는 또 그 유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진행되면 추후에 뭐 논문이라던가 학술대회 발표에서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이제 지리학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사례들을 다 귀납적 방법에 의해서 다 모으면은 그거를 종합해 갖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론은 O2B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평가 지표하고 인디케이터들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런 여러 가지를 후속 연구를 또 할 때도 이제 효율적으로 적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구어로는 지역 맞춤형, 뭐 장소형, 뭐 장소성을 고려하고 뭐 우리 지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 그 말이 별로 다가가질 않아요. 그래서 늘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객관화된 지수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 적정 토지 수용력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해가지고 토지공사 같은 데는 이미 이런 토지용에 대한 적정 그 평가 뭐 이런 다양한 인디케이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박사님 나중에 이게 아마 우리나라 적경지역 연구가 점점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실 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우리 지리학자들이 여러 곳에서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이럴 때 이런 부분에서 좀 객관화된 지표 개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그냥 코멘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됐죠. 그럼 두 번째 적경지대 지역 일대